(7월 20일) 수요일 황경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 컨벤션에서 자신의 대표 당선 2주년 기념 행사라는 회개한 이름의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다. 듣기에 따라서 그까지 말은 안 했지만 앞으로 더 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는데요. 결국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월요일 화요일 큰 사단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이 폭로가 줄이어 나왔는데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300억 대의 자신의 장인의 땅을 넥슨에 넘겼다. 또 그 과정에서 넥슨은 사실상 30억 이상의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 자, 이것이 결국은 진경준이 중개한 게 아닌가, 내지는 넥슨이 간접 뇌물을 먹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윤상현, 최경환, 어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친박 핵심들이 서청원 전 최고위원과 관련된 화성갑 선거에서 김성애 전 의원은 과거 여기서 한번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낙선을 해서 있는 동안에 이 서청원 대표가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박인 이분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하고 있다가 임기를 1년 남기고 화성갑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니까 아마 당시에 최경환, 윤상현, 현계한 전 수석이 판단 제대로 하라면서 이렇게 피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화성병이 새로 생겼으니까 걸로 가면 또 올 수 있다, 이랬는데 경선에 져서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 당시에 현기환, 그다음 윤상현, 최경환 등과 통화를 할 때 전화 내용을 녹음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TV조선에서 공개가 된 거죠. 자,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자, 왜 지금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사단이 나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에 제대로 된 이 본류를 계승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소전을 벌여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민정수석이 그런 부분들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기자를 고소해놓고 이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의혹의 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옷을 벗고 나가서 대통령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말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다음에 다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이 한국 최고의 한마디로 사정에 실세로 있으면서 자신이 누구를 고소해놓고 개인적인 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진경준 사태로 인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거듭 사과를 하고 사의를 표했니 안 하니 하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차관급, 아니 검사는 사실 8명쯤 되는 차관급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참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관급 공직자가 한마디로 그 검사가 가진 이 권력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쪽으로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한진에도 그렇게 하고 넥슨에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요, 이건 검사나
법조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거의 마피아 양아치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진경준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믿어주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옷만 벗기고 끝내려다가 여론에 밀려서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마자 온갖 사실이 다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 다음에 당, 그리고 정부가 며칠 만에 거의 초토화 되어 버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18일 날 귀국을 했는데요. 저도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청와대가 우병우 사태에 대한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까? 그건 우병우 개인이 대응해야 될 문제고, 개인의 변호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양상의 본질은요, 지난 2015년 1월 2월께에 이완구 전 총리가 캐비넷에 자기 서류가 다 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이 정권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대로 된 부패 척결을 한번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백론이나 이런 데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원외교 수산이 이런 비리 수사에 조금 시작하자마자 성완종 씨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해서 친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다음날 아침에 평창동 산에 가서 경향신문과 기자회견을 하고 호주머니에 자신의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친박 핵심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자살을 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완구 전 총리는 옷을 벗었고 또 수사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친박의 상당수가 수사 대상으로 오랫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 한방으로 부패 척결 수사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총선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친박의 핵심은 처음에는 총선에 패배하고도 당은 거의 60% 70% 사이에 상당한 숫자가 친박으로 확보되어 있다. 최경환이 나가면 따놓은 당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경환이 출마하기 위한 여러가지 틀을 정비하는 쪽으로 애를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경환이 당대표는 거의 된 거 아니냐 하는 찰나에 비박들에서 나서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친박의 일부에서는 통제 없이 나도 이제 친박이고 뭐고 관계없이 내 살 길 찾겠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느닷없이 롯데와 관련된 50억 수수 의혹이 조그마한 언론에 등장했고요. 최경환 의원은 그 언론을 고소했지만은 그 의혹이 그 시점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최고 실세인데 조그마한 언론이 그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최경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서청원 전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갔는데, 서 전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까지 출마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아침부터 김새가 이상해지니까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국 서청원 화성갑 공천을 위해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나서서 김성애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그 전화 내용에는 당신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뜻이다. 좋은 말 할 때 옮겨라. 그러면 협조해 줄 수도 있다.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녹취록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일개 전직 의원이 한국의 최고 실세들의 이 통화 내용을 녹취해서 폭로하는 데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3월 9일입니까? 윤상현 그 살생부 파동 때 2월 26일인가 윤상현 의원이 정두원,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연계된 살생부 폭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그 녹취록 문제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고발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녹취해서 어떤 목적으로 언론사에 넘겨줬는지, 배경이 뭔지, 누가 사주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한번 끝을 봐야 된다. 제가 TV에서도 나가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녹취가 터질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은 한참 뒤에, 등록 끝나고 난 뒤에 했다고 한 줄 말로 놓고 그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녹취해서 터뜨려도 별로 힘도 못 쓰네. 저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제2차 녹취가 터진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터진 녹취는 1월 말 2월 초에 녹취한 거고요. 그때 터진 3월 9일 날인가 터진 녹취는 2월 26일인가 녹취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터진 게 더 앞의 일입니다. 자, 대선 과정에서 실세라는 사람들이 공천을 둘러싸고 이리저리 조정하니 자기가 또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민의하면서 온 사방에 전화질을 해야 됐을 건데요. 저도 한때 정치를 했지만은 옛날에 민주당에 이 공천을 갖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30-40% 낙마를 시킬 때, YS도 마찬가지입니다. YS가 낙마를 시킬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해대면서 공천 낙마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YS나 김대중의 참모들은 나도 불출마할게 이렇게 놓으면서 그 대신 내가 자장으로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출마 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호텔에 앉아서 누구누구씨 밥 좀 먹읍시다 해서 오면 정말로 미안한데 이번에 공천을 줄 수 없게 됐다. 새 물갈이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참 공천이 어렵게 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좀 챙길 거니 좀 양해를 해달라 해서 쌍욕도 먹고 뭐 이러면서 3번, 4번을 달래서 공천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친박들, 박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진박 마케팅을 하던 이들은 말입니다. 고작 사드 문제 하나 가지고 첫 닭이 울기 전에 박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자,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치를 떨던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신복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번에 자신의 신복들이 한마디로 계보를 위한 일이다, 대통령을 위한 일이다면서 일을 하면서 그걸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대통령은 뭘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들이 서청원 전 대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좀 교통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친박이 공천 개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역대 모든 정권에서 한마디로 그 권력의 실세 의원들이나 실세 청와대 참모가 총선이 있는데 개입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정치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렇게 녹취해서 폭로하는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유는 그때도 전화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왜 유일하게 박 정권에는 이래 해괴한 녹취까지도 터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권을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녹취를 한 김성애 전 의원이 박 대통령을 정권을 보기를 이제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당사자로서 녹취할 수 있고 그 녹취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자, 한마디로 권위의 실추입니다. 자,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사정을 지휘해 나가면서 공직자 기강을 다 잡고 또 부패 척결을 지휘하는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대통령이 눈짓만 하면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산관계나 거래관계나 또 과거에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때 관계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부패 척결과 사정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완구 전 총리의 사례에서 다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가 왜 낙마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패 척결 수사를 하겠다고 달라들다가 항상 자기 사람의 하자 때문에 좌절되는 이런 모양을 보면 과연 생각이 있는 정권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당권을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차지하고 또 이 당권에 도전하는 비박들을 제압하고 더 나아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권력 핵심을 갖다가 꾸리고자 한다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 이현집정부제 개헌으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실세 총리 이런 구도를 짜려고 한다면 한마디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비박 친위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생각에서 롯데 전면 수사, 거기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최종적인 수사의 초점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우조선 지금 부정수사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롯데 수사에서 최경환 건풍옥 수수설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우병우 지금 땅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점에 진경준을 둘러싼 기상천외한 수뢰 뇌물 의혹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사정 라인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그와 동시에 터진 것이 한마디로 이번에 녹취폭로입니다. 여기에 윤상현, 최경환, 현교안 등이 관련되면서 서청원 전 대표도 당사자니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친박이 자신들의 후보 하나도 낼 수 없는 처지로 전락을 했고 당권은 이대로는 비박에게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 정권의 비리나 부패를 수사해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좌절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정 라인, 과거에 김기춘 실장이 총회했다라는 우병우 민정수사, 그리고 김현웅, 김수남 등으로 이어지는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라인, 이 부분이 진경준, 우병우 이 두 사태로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병우가 안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사정을 지휘할 공무원을 이렇게 점검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우병우 하나를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여서 대신 성명까지 발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를 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 제기 차원만 아니냐. 이 상황에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정말 이런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뭡니까? 넥슨과 이 우병우 씨 처가와의 그 땅 계약 때 중개사의 도장을 찍지 못하게 했다. 10억 수수료를 줬다면서 부동산에 계약 때에는 중개인들을 뗐다라는 것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중개인들이 몰라야 할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출 게 있었기 때문이구나. 안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쓴 게 아니냐.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산 가격이 이 1426억. 넥슨이 우병우 처가에 산 것이 1326억. 40평짜리 인근 땅 하나 더 사들여서 1426억. 그래서 1505억에 부동산 시행사에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행사는 540억을 벌었고 이 시행작업의 결과 넥슨은
이 확인된 가액 30억, 기회비용까지 하면 한 70억 정도를 손실을 봤습니다. 넥슨의 김정주 씨요, 돈에 가난한 굉장히 악착같고 달인이고 회사도 철통같이 자기가 수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벤처에서는 이례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수석은 물러나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안 물러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러나면 죽는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런데 청와대는 우병우를 안고 같이 갑니까?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통령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감추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이 극히 소수화되어 있고 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다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나은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소수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를 끌어가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당정청이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폭로가 나온다는 것은 해당 언론이나 또 폭로한 당사자나 또 폭로한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약점을 쥐고 있어 죽인다고? 한번 죽여봐라. 내가 먼저 죽여줄게. 자, 말로서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박 핵심의 저 찌질한 당사자들, 여태까지 일처리 하나를 제대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모질라는 인간들로 보입니다. 저런 인간들을 신복이라고 당정청에 박아놓고 국가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사자가 병이 나서 들어 누웠다고 하이에나한테 소문이 나면 한 마리가 와서 툭 건드려보고 나중에 다른 한 마리가 와서 툭 건드려보다가 사자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확인이 되면 인근에 독수리까지 다 와서 사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서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돌아가는 행태가 병든 사자와 뭐가 다릅니까? 자, 이제 대통령은요,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요, 척근 중에 수상한 놈은 다 쫓아내버리고 당에서는 탈당을 하고 사드와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부분으로 가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부분, 또 경제와 관련된 참모들을 전원 교체해서 국민들의 지금 이렇게 경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달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매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역사에 자신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나중에 대통령 잘못으로 기록이 되지 저렇게 사고친 척건들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